김수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명성에 대한 무거운 압박감과 톱스타로서의 자리를 지키려는 여정에서 느끼는 외로움일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 심장 부정맥을 앓았고 수술을 받은 수줍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과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종종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스타가 되었지만 명성에 대한 압박감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대중이 기대하는 완벽한 이미지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는 특히 2013년 별에서 온 그대의 성공 이후의 정신적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한류 열풍의 가장 큰 히트작 중 하나인 이 영화는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지만 성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그 몇 년 동안 마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 같았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도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 아파트에서 혼자 긴 밤을 보내며 자신이 정말 행복한지 아니면 그저 명성을 쫓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2017년에 직장의 압박과 언론의 감시로 인해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거의 대중 활동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신 건강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슬픈 점은 지속적인 정서적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소희, 나나, 서예지 등 여배우들과의 열애설에도 불구하고 김수현은 3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싱글이며 이는 본인 인생에서 큰 후회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바쁜 일정과 대중의 압박으로 인해 진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슬픔은 외로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특히 그가 개인적인 행복을 찾기를 항상 바랐던 어머니에게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느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수현의 경력은 긴 여정이었으며 그는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여러 번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배우가 되기 전에는 예술을 추구할 생각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잠재력을 보고 수줍음을 극복하기 위해 연기 수업을 받도록 격려했습니다. 2007년 AMB 드라마 김치 치즈 스마일에서 조연으로 데뷔하며 스크린 정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에게 주목을 받게 된 첫 번째 작품은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였습니다. 2009에서 그는 감정적 깊이를 지닌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그에게 큰 성공을 안겨준 작품은 2011년 KBS 청소년 뮤지컬 드라마 드림하이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가수가 되는 꿈을 꾸는 시골 소년 송삼동 역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은 그에게 시청자들의 사랑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KBS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그는 낭만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캐릭터인 이환 역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평균 시청률 40%를 달성하며 한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3년 별에서 온 그대에서는 수백 년을 살아온 외계인 도민준 역을 맡아 그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만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2014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는 전성기를 보낸 후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군에 입대하여 제1보병사단 제1수색구조연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복귀 후 그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구급대원 문강태 역을 맡은 영화 사이코지만 괜찮아 2020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 영화는 정신건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칭찬을 받았고 그의 영희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2024년 눈물의 여왕은 지적이고 감성적인 변호사 백현우 역을 맡아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드라마는 TVN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랑의 불시착을 넘어섰고 그는 백상예술대상에서 두 번째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실패작 중 하나는 영화 리얼 2017인데 그는 주연을 맡았을 뿐 아니라 프로듀서로도 참여했다. 1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리얼은 그에게 영화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 영화는 흥행과 평단 모두에서 실패하며 30억 원 미만의 수익을 올렸고 혼란스러운 각본으로 비평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마음과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실패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레아를 발매한 후 몇 달 동안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고 프로듀서 역할에 정말 적합한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제대 후의 시기였는데 그때 그는 본래의 기량을 되찾으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영화 사이코지만 괜찮아 2020는 성공적이었지만 줄거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고 이로 인해 제작진은 관객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 그는 또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을까봐 여러 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거부했는데 나중에 이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그의 재능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때때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수현은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해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 그는 한때 해를 품은 달을 촬영하던 시절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고자 몇 주 동안 검술과 승마술을 배웠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장면에서 그는 표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감독은 여러 차례 재촬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그는 스튜디오 구석에 혼자 앉아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때는 레알 마드리드를 준비할 때 제작의 모든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실패하자 그는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과 제작진이 치른 희생을 떠올렸다. 그 눈물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성장하고 더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수현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성과는 단순히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의미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모든 역할이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는데 별에서 온 그대에서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부터 사이코지만 괜찮에서의 심리적인 문제까지 다양합니다. 2014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별에서 온 그대로 2024년 눈물의 여왕으로 대상을 받은 것은 자랑스러운 이정표인데 이는 그의 재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성공으로 그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며 한류의 대표적인 얼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하며 업무 압박과 정신 건강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는 한때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배우가 재능뿐만 아니라 마음과 인내심도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이는 그가 항상 전하려고 노력하는 교훈입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또 다른 업적은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도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는 15년 이상 활동하면서 초기에는 뛰어나지 않는 외모로 의심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심리적 위기를 겪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그가 눈물의 여왕, 사이코지만 괜찮아와 같은 양질의 프로젝트를 선택하는데 끈기를 보이는 것은 그의 열정과 헌신을 증명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개인적 흔적이 담긴 영화를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사랑과 결혼은 김수현의 삶에서 감정적인 부분이지만 그가 많은 후회에 직면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3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싱글이며 안소희, 나나, 서예지 등 여배우들과의 많은 열애설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연애 사실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압박과 바쁜 일정 때문에 진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직업에만 너무 집중한 탓에 올바른 사람에 대해 배우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는 한때 스타 김수현이 아닌 자신이 될 수 있는 단순한 관계를 갈망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명성과 언론의 감시 때문에 그는 입을 여는데 주저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을 볼 때 앞으로 개인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슬퍼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돌아올 수 없는 젊은 시절에 대한 후회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 김수현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연기 활동과 광고 계약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의 드라마 한 편당 출연료는 2억 3억 원에 달해 그는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배우 중 한 명이다. 눈물의 여왕 16부작에서는 출연료만으로 약 5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삼성, 롯데 등 대형 브랜드와 중국 내 국제 브랜드의 광고 캠페인에도 다수 참여했으며 계약 규모는 각각 10억에서 20억 원에 달했다. 부동산 측면에서 그는 서울의 귀중한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3년에 성동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인 갤러리 아포레의 아파트를 약 40억 원에 매입했다. 2020년에는 강남에 약 350억 원 규모의 상업용 빌딩에 투자해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압구정에 100억 원대의 가치를 지닌 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